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 신월 이동 역사와 데이터 통해서 한번 그 특성들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익숙하신 지도지만은요, 다시 한번 보면은 신월 이동은 양천구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양천구 중심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뭐 얼른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면적상으로 그렇게 큰 동은 아니죠. 큰 동은 아니고요. 지도 자체로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이제 이 지역이 그 복잡하게 이렇게 그 나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양천구 자체가 이제 강서구로부터 분리해 나가는 과정, 그 다음에 목동 신시가 개발하면서 지역이 계속 이렇게 동들이 나뉘고 합쳐지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조금 복잡한 그런 부분들이 보이죠. 그 신월 이동은 맨 처음 88년 1월 1일 양천구가 생길 때 함께 생긴 동입니다. 그리고 생긴 이후에 크게 동 경계 변화 없이 흘러왔다고 하죠. 신월동은 그 유래 찾아보니까 이랬대요. 그 조선시대 어디 그 아마 화곡동 쪽에 그 뭐 고을 원님이 그쪽에 되게 신월동 쪽을 바라보니까 동네가 되게 신선하고 반달 모양을 하고 있더라 해서 신선하고 이렇게 반달해서 죄송합니다. 신월동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역이 신선한 느낌을 주는 게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튼 이렇게 신월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고요. 신월 이동은 전반적으로 신정 생활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구 지도로 잠깐 보시면은 신월동이 이렇게 있는데 도로가 이렇게 이제 경인도로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동들은 화곡동 쪽에 조금 더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동들은 양천구 저희 동네 자체에 더 붙어 있는 형태로 이렇게 그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정 생활권에 속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월동에서 유일하게 남부순환로가 지나지 않는 동네입니다. 그다음에 남쪽의 아파트들은 사실 신월 6동 아파트들이랑 결합해서 신정 뉴타운을 이루고 있죠. 다수의 버스와 지하철역이 그 접근성이 양호해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기도 하고 해서 요 아파트들 있죠. 요 아파트들은 사실 이렇게 아파트랑 붙어가지고 신정 뉴타운 이루고 있고요. 뭐 지하철역이 그림에는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그 편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지역에 대해서 한번 그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익숙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시면서 지역에 대한 감들이 조금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감하고 이 데이터들이 한번 일치하는지 살펴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일치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근데 뭔가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새롭게 발견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깊이 더 살피셔가지고 사업에 반영을 해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통계 관련해서 그 2021년 11월 기준으로 제가 이제 그 2021년 12월 초의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신 통계를 사용했습니다만 다만 통계의 시점이 하나로 일치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통계는 2021년 뭐 10월 달 기준이고요. 어떤 통계는 2020년 1년이 훨씬 더 전에 통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2020년에 나온 통계라면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해는 2019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데이터들의 모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다만 이를 통해서 그 우리 동의 어떤 전반적인 변화 추세랄지 현재 모습의 이렇게 특징적인 것들을 살피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인구 관련 통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요. 저희 신월 이동 총 8,000세대에 2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만 명, 4만 명 이렇게 이렇게 3만 명, 4만 명씩 되는 동들에 비하면은 그렇게까지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2만 명 정도면은 굉장히 거대한
그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동들에 비해서 비교적 남자와 여자 인구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동들 보시면은 다 여자들이 많은데 이렇게 그 천자리가 다른 동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렇지는 않고 이렇게 그 약한 500명 정도, 500명 채 안 되는 그런 차이인데 대개 사실은 이제 이렇게 그 남자 인구들이 많은 지역들의 공통점이 그 공장이 있던 지역들이 많이 그렇거든요. 공장의 일자리들이 남자 위주 일자리들이 많다 보니 산업 도시들이나 이런 곳에서 특징이 벌어지는데 왜 그런지는 이제 지금으로서는 얼른 감이 안 오는데 저희가 더 살펴보면 좋겠네요. 자, 또 한 가지 특징은 외국인 인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서울시 전체 평균에 비해서 서울시 전체 평균이 이제 뭐 2.3%에서 2.5% 가까이 가는 그런 이렇게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서 아주 160명, 많지 않은 외국인 인구가 있고요. 근데 아마 이 외국인 인구는 앞으로 꾸준히 빨리 많이 늘어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거고요. 세대당 인구 2.45명입니다. 서울시 평균이 2.16명이니까 서울시 평균보다 훨씬 높죠. 세대당 인구가 높다는 뜻은 서울시 평균보다 훨씬 많은 가족들이 한 집에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2.45명 정도 되면은 뭐 2명, 3명하고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둘이 사는 집 절반에 3명 사는 집 절반인데 1인 가구들이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뭐 부모가 자녀 한둘 낳고 사는 집이 적지 않게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65세 이상 고령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이 3,800명, 2만 명 중에 3,800명이면은 비중이 낮지 않죠. 꽤 높은 이제 수치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 평균 연령은 44.5세로 서울시나 양천구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뭐 그 목일동 같은 경우에 39세, 목오동 같은 경우에 39.5세, 40세가 채 안 되는 그런 동인데요. 평균 연령이 5살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은 이제 그 꽤 큰 갭으로 다가오고 그 결과 이렇게 원인은 당연히 노인 인구가 다른 동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유년비양비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0세부터 14세까지의 인구를 15세부터 65세까지의 인구로 나눈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년을 부양한다. 노년은 뭐겠어요? 65세 이상 인구 숫자를 15세부터 65세까지의 인구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요 유년 부양비는 15.4, 이분들 100명당 15.3명의 아이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 서울시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이들도 많은데 노인은 훨씬 더 많은 동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돼서 노령화 지수가 162, 서울시 평균보다 약간 높죠. 왜 그러냐면은 노인이 많은데 아이도 많다 보니까 서울시 평균보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또 다시 말하면은 유년부양비랑 노년부양비가 많다라는 뜻은 지역의 생산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게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리거나 아예 나이 많은 분들이 많고 활발하게 움직이실 분들의 숫자가 조금 더 적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5살씩으로 이렇게 잘라본 인구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 정도 숫자는 보시면 여기 그 목일동 같은 경우는 700명이다가 3배 정도 늘어나죠. 5세부터 9세까지. 이거 어떤 거냐면은 이 나이 또래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사 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에 비하면은 비교적 평탄하게 늘어나는 정도입니다. 이거 어느 정도냐면요. 이사를 들어와서 늘어났다기보다는 출산율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급히 감소하잖아요. 출산율이 줄어든 결과 이 또래의 아이들이 그냥 적은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그 무방할 정도의 인구고요.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19세, 20세 여기까지 인구 그 감소 추세가 그냥 그대로 보이는 정도의 숫자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약간 이사 오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어린 시절에 뭐 막 엄청 많다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구 구성이 이렇게 평탄하게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목오동 같은 2,000명대까지 늘어났다가 여기서 1,000명 반도 안 되게 확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확 늘어나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전체 인구가 평탄하게 있다는 뜻은 크게 뭐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지역의 사람들이 들고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안정적으로 평범한 목적으로 삶의 목적으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실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 신월 이동의 데이터 그 인구를 그 5세별 인구를 그래프로 그린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데 이렇게 막 들쭉날쭉 하잖아요. 예, 들쑥날쑥한 동들 막 이렇게 훅 뛰었다가 줄었다가 하시는 볼 수 있는데 신월 이동 같은 경우는 평탄하게 늘었다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 중에 이제 이 사이 인구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출산율 한참 높을 때 그 또래기 때문에 많기도 해서 이때가 당연히 많고 이때는 줄어든 출산율 때문에 이렇게 적은 인원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가구원수별 가구수도 보시면은 전체 7,800세대 가운데 2인 가구가 가장 많네요. 둘이 사시는 분들 가장 많고 1인 가구 비중도 만만치 않게 높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 벌써 20%가 넘어가는 정도 숫자잖아요. 25%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적지 않은 1인 가구와 2인 가구, 3인 가구는 이제 자녀 하나 혹은 부모님 모시고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3, 4인 가구들 어느 정도 있고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6인 가구 이상은 참 보기 힘든데 그래도 이제 적지 않게 있긴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구원수별 가구수 구성이 돼 있고요. 이것도 이렇게 다시 저희가 신월 이동 표로 살펴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균일하게 많이 있는 모습. 그러니까 여기 목일동은 뭐 이렇게 1인 가구가 아예 없다거나 목오동, 신정 6동도 1인 가구 이렇게 많이 없죠. 근데 1인 가구도 꽤 있고 2, 3인 가구가 주력이고 4인 가구 꽤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는 그 파란색 1인 가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1인 가구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 그래서 아예 없는 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거노인 현황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시거든요. 자, 전체 2만 명 인구 중에 3,800명, 뭐 계속 늘어나겠죠, 이제 앞으로. 그 아까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인구수가 이제 조금 있으면 점점 해가지고 노인 인구가 될 테니까. 그래서 2만 명 중에 3,800명 정도가 65세 이상 인구인데요.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이 중에 또 761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만 명 중에 761명 정도가 65세 이상인데 혼자 살고 계시는 거고요. 그 중에 158명 정도가 80세 이상이십니다. 그래서 80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형광등 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라고 하시고 그것만 가실 수 있어도 엄청 정정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에 도움이 점점 필요하신 분들이 이렇게 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전반적으로 독거노인은 여성분들이 좀 더 많이 계십니다. 항상 여성의 평균 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저소득 761명 중에 이렇게 두 개 합하면은 거의 한 3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사실 이제 생활 소득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계시는데요. 그 독거에 대한 통계들이 계속 열심히 저희가 정확도를 높이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실제로 혼자 사시는 분들을 완전히 발견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건 이제 주민등록이랄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렇게 독거 통계를 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으로는 함께 사시는 걸로 돼 있지만 실제로 혼자 사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또 꼼꼼히 찾으시고 이렇게 당연히 국가로부터 어떤 수급 혜택을 받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들 한계로 인해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발굴해서 우리가 주변에 좀 도움을 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독거노인의 현황 성별별로 조금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761명의 독거노인 분들 가운데 여성분들이 거의 2배 가까이 많고요. 당연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도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독거노인이 원하는 어떤 생활의 지원이나 이런 서비스들이 남성 독거노인하고 여성 독거노인하고 조금씩 다른 그 양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조금 고민하면서 지원을 설계해 드리는 것도 필요한 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인데요. 이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가구 중에 약 한 500가구 정도, 700명 정도가 생활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인데요. 이렇게 일단 수급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초적인 것들이 이렇게 보장되고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오히려 이렇게 소득 수준으로 쌓아놓으면은, 이렇게 일반 수급하고 조건부 수급하고 요 사이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바로 못 받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 실제로 생활이 굉장히 어려우시거나 의료 혜택이 필요하신 분들이 적지 않게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저희가 조금 더 잘 살펴서 보살피는 것도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일일 것 같고요. 장애 관련된 통계입니다. 신월 이동에 2만 명 중에 거의 한 1,000명, 999명이 공식적으로 장애 인정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전체 인구의 한 5% 정도 되는 인구인데요. 서울시 발현율, 전국 발현율하고도 되게 비슷한 그런 현황입니다. 그다음에 300분, 500, 600분 정도가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인데요. 장애는 당연하게 이렇게 후천적인 장애들이 많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질수록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장애를 인정해주는 폭이 굉장히 좁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장애 발현율, 장애인 숫자가 적은 이유는 국민이 모두 건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국가가 그 사람을 장애인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선진국이 우리나라보다 의료 시스템이 더 나쁘고, 그다음에 사고가 더 많아가지고 장애인 비율이 막 10%, 15%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살피시면서 조금 더, 아마 이 장애도 수명이 늘어나고 장애를 인정하는 폭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숫자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분들을 지역에서 살피는 그런 것들도 충분히 함께 고민을 하셔야죠. 더군다나 그 비율이 적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것들을 조금 살필 수 있는 종사자별 사업체 수 통계입니다. 기본적으로 양천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지만 일자리는 12만 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드타운이라는 뜻이고요. 구 전체가 큰 규모의 일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전체 통계를 보셔도 300명 넘는 기업들이 몇 개 안 됩니다. 텅텅 다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300명 넘는 기업체들 다 합해봐야 22개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지역이고요. 특히 신월 이동 같은 경우는 아예 300명 넘어가는 기업은 전무한 상태고요. 한 300명 안 되는 두 개인데 227명이면 100명대 중반 정도 되겠네요. 두 개 기업이 많아봐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기업이 가장 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은 1175개의 기업 가운데 1000개의 기업이 종사자 수가 1명에서 4명, 혼자 거의 하시는, 아니면 직원 한두 명 있는 그런 곳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는 그다지 큰 사업체보다는 되게 작은 사업체고 90%가 넘는 숫자가 압도적으로 작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자치회에서 뭔가 하신다면 소상공인들과 뭔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같은 거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사업체 창설 연도 한번 살펴보면은요, 여기는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게 오래된 기업체들이 서울시 평균보다 훨씬 어떤가요?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최근 창업 비율은 굉장히 낮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곳은 새로운 어떤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매력적인 곳이라기보다는 아닌데 반해서 이게 오랫동안 유지된 기업들이 되게 많은,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으로 이 창업이 너무 적어서 이 비율이 낮은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저희가 잘 지역에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표로 나타내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되게 여기 보면은 이 오래된 기업들이 많고 새로운 기업들이
적잖아요. 그래서 표로 살펴봐도 이렇게 많고 비교적 훨씬 더 많이 있고 적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창업 활동이 조금 덜 활발한 동이라는 거 정도 이렇게 그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저희가 뭐 많은 통계는 아니었습니다. 인구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그 고연령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독거 노인분들, 장애 가지신 분들, 그 다음에 지역의 어떤 기업체 현황 같은 것들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에서 조금 더 좋은 자치 계획들을 수립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의 어떤 데이터들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시고 그 데이터들이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 노력해 주실 필요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 혹시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요 내용들 제가 이제 그 PDF로 정리해 가지고 그 주민센터 담당자분께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청하시면은 출력된 파일들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아무쪼록 참고하셔서 좋은 자치계획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